자, 그럼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다중의 복합적인, 미디어는 매체, 매개물,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개의 매체가 섞여 있는 것들이 멀티미디어예요. 왜 예전에는 신문에는 글자랑 그림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 있는 신문에는 그림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글자가 막 섞여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매체를 섞어서 표현한 걸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특징상 여러 개의 미디어가 합쳐지다 보니까 통합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대용량성의 특징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주로 컴퓨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댓글로 우리가 참여가 가능하죠. 이러한 것들을 양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미디어는 또 보고 싶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이 아무 곳이나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비선형성, 선형성이 아니다, 비선형성,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미디어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이기 때문에 디지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용어와 여러 가지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 우선 먼저 용어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더링.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으로 새로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더링, 제한된 색상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파일을 보여드리면요. 디더링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더링이거든요. 여기 이제 벽돌의 그림을 봤을 때 색깔이 사실 여기 요 색이랑 여기 진한 갈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 부분은 두 개의 색을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마치 다른 색깔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핑은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서히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거든요. 자, 이게 모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박신혜라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서 수지라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로 이렇게 점차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핑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두 개의 이미지가 변화되는 기법. 얘를 모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렌더링은 3차원 요소에다가 질감을 넣어서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요. 자, 3차원 작업을 끝낸 이러한 개체를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모델링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제가 특징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질감 느껴지는 내용을 채색, 그러니까 색깔을 주거나 음영, 그러니까 그림자를 주게 되면 이렇게 사실감이 더해지죠. 이런 것들이 렌더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것은 채색과 음영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 이제 엘리어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배우시겠는데요. 엘리어싱이라는 말이 이제 계단 현상이고,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어떠한 원리로 되는 거냐면, 배경 색상과 개체의 색상을 이제 혼합을 해서 경계면의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고자 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픽셀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안티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을 제거해서 경계면을 부드럽게 표시하도록 하는 기법. 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요. 위에 보이는 A가 엘리어스,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 일어나 있는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 끝자리가 꺼끌꺼끌 계단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얘를요,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법을 주게 되면 끝자리를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땐 모르겠는데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때요? 누가 더 깔끔해 보입니까? 계단 현상 없는 안티 엘리어싱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이게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기법,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스트리밍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쵸? 이러한 기법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70번.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1번부터 보면요. 저장장치의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용량성의 특징을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의 내용을 보면 멀티미디어의 데이터는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아날로그였나요? 아니죠. 디지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아날로그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3번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더라. 대용량성도 이렇게 압축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 4번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대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쉽게 전송할 수 있더라.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 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 71번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 1번부터 보면요.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가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 그래픽은 물론 오디오, 정지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죠. 통합성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멀티미디어 정보가 디지털화 처리되면서 처리기기들은 쌍방향성보다 단방향성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쌍방향성은 양방향성과 같은 동의어겠죠. 그렇죠? 단방향성은 뭡니까? 한쪽으로밖에 보낼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방향성보다는 쌍방향성, 양방향성으로 더욱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3번. 멀티미디어는 크게 선형 콘텐츠와 비선형 콘텐츠로 나눌 수 있으며 비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선형이라는 게 이제 순서대로 가지 않는 콘텐츠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는 비선형적으로 주로 발전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자리를 서로 이렇게 바꿔야 올바른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72번 멀티미디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전부 이제 멀티미디어 특징이니까 한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보시면 멀티미디어는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된다. 하나의 방향이라는 건 뭐죠? 단방향 아닙니까? 멀티미디어가 단방향입니까? 양방향입니까? 단방향이 아니죠. 양방향이죠. 그렇죠? 벌써 이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2번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합하여 통합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고. 다음 멀티미디어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 저장해서 용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죠? 다음 4번 인터넷의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그렇죠. 양방향성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7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받을 때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술로 옳은 것은 뭐예요? 스트리밍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하죠. 자, 다음 74번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봤는데 한번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안티얼레이싱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색상과 배경색을 혼합해서 경계면의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결국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맞죠? 이거 엘리어싱, 그러니까 계단 현상 제거하는 거. 그죠? 다음 2번 스트리밍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감, 농도의 변화와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아니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네들은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죠. 3차원의 질감을 넣고자 하는 건 렌더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 아니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3번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이용하여 음영이나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예,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4번 모핑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아까 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스트리밍이라고 해놓고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75번 다음 중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 딱 나왔죠. 그죠? 안티 엘리어싱. 그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파일 형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미지에 대한 파일 형식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비트맵 방식, 또 하나는 벡터 방식.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비트맵 방식은 아까 제가 건너뛰었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픽셀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요, 끝자리가 꺼끌꺼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비트맵 방식이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엔 선분과 도형으로 계산을 해서 그림을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벡터 방식은 계산을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비트맵에 비해 용량이 작습니다. 왜냐? 비트맵은 모든 점들을 다 찍어서 표현하는 반면에 벡터는 점과 점의 위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비트맵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들은 이러한 파일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뭐뭐뭐.gif, 뭐뭐뭐.png, 뭐뭐뭐.jpg.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비트맵 방식의 그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GIF는 움직이는 사진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단점이 256셋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는 256 이렇게 기억하시면 얘가 GIF다. 혹시 네이버나 다음에서 움짤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GIF 파일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아, 얘네가 화질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무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사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지금 검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 PNG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PNG보다는 JPG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얘는 이제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국제표준 사진 규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얘를 JPEG이라고도 하고 JPEG라고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PNG는 앞서 설명했던 GIF와 JPG의 장점을 합쳐놓은 새로운 형식의 확장자예요. 그렇죠? 얘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BMP, PSD 뭐 등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요것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벡터 방식은 시험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파일 형식은 없어요. 요러한 것들 등등등이 있더라.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7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관련하여 비트맵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비트맵. 1번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한다. 앞서 보셨죠?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맞는 말이 되겠고. 다음 3번 벡터 방식과 비교하여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아니죠.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점들을 다 찍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4번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진들은 전부 다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점만 찍어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비트맵 방식으로 사진을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징도 있더라.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 적게가 아니라 기억 공간을 많게 차지한다. 다음 7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스터는 뭐예요? 비트맵이죠. 그죠? 자, 1번부터 보면 주로 스캐너나 디카에서 많이 생성된다. 예, 맞는 말이고. 다음 2번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렇죠. 다음 3번 WMF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맞나요? WMF는 뭐였죠? 벡터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벡터. 그래서 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다? 아니죠. 그죠? 다음 4번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앞서 설명 보셨다시피 해상도는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즉 점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파일의 크기도 커집니다. 즉 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올바른 말이 되겠네요. 그럼 올바르지 않은 말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 WMF는 벡터 파일이더라. 다음 78번.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모든 점을 찍을 필요 없이 그렇게 계산하는 게 벡터이더라. 맞죠? 다음 2번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아니죠. 뭘 이용합니까? 선분과 곡선, 선분과 도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얘는 비트맵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3번 대표적으로 WMF 파일 형식이 있다. 아까 보셨죠? 다음 4번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치지 않더라. 그쵸?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79번. 다음 중 그래픽 파일 형식 중 GI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 4번부터 한번 볼게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워포인트 ITQ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사진을 집어넣고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기법인데 이게 GIF도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3번. 최대 256색상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더라. 아무튼 이러한 특징도 있었죠. 다음 2번. 여러 번 압축을 해도 원본과 비교해 화질의 손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GIF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다시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화질의 손상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은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모두 지원한다. GIF는 비손실 압축이라는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진을 갖다가 GIF 형식으로 압축하게 되면 전부 다 파일이 손실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조금 좀 지저분하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256색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2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 번 압축을 해도 원본과 비교해 화질의 손상은 없다면서요. 근데 뭐 지금 또 손실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번의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GIF에서 GIF로 다시 압축을 했을 때 원본의 영향에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화질이나 요 화질이나 뭐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이라는 압축 기법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건 아예 틀린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80번. 정지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영상은 사진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 아무튼 파일 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JPEG은 사진과 같이 정지영상 표준 압축의 기술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JPEG, 국제표준 사진 규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다음, PNG는 GIF나 JPEG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조합해서 만든 파일 포맷이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으로 압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BMP 파일로 사진을 찍게 되면요,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죠? 다음 4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GIF는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서 벡터 방식의 손실 압축을 사용한다? 아니죠. 벡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트맵, 즉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의 GIF는 레스터이다, 비트맵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사진을 봤으니 이번엔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 형식들은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제가 특징을 이야기해드리면 일단 ASW하고 WMV 같은 경우엔 다운로드하면서 재생을 할 수 있게 하게 한 스트리밍을 위한 동영상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시간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AVI라는 파일은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MOV 같은 경우에는 퀵타임 MOV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제 아이폰 만든 회사 애플사에서 개발을 했고 얘는 이제 기법 자체가 JPEG 국제 표준 사진 규격이었죠. 그 압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게 MOV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MPEG. 아까 JPEG이 국제표준 사진 규격이라고 한다면 MPEG은 국제표준 동영상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코드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MPEG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2NE1 뭐 등등도 있는데 아무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MPEG 1은 비디오 정도의 화질 수준이에요. 예전 비디오를 보시면 화질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개발된 게 MPEG 2. MPEG 2는 HDTV나 DVD처럼 깨끗한 화질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PEG 4에서는 압축률을 높여가지고 전송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송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통화 같은 곳 있죠. 그런데 화질은 좀 좋지 않은데 끊김없이 표현한다 라고 할 때 MPEG 4 기술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MPEG 7은 일종의 영상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영상이 지금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규격이 MPEG 7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유통 관리하는 망이 MPEG 2NE1입니다. 그래서 MPEG 2NE1은 MPEG을 유통하거나 관리하는 망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81번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8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엠팩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텔레비전이나 방송이나 ISDN, 케이블망 등을 이용한 연산 정송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HDTV나 위성방송 또는 DVD에서 이 규격을 따르고 있다. 정답 나왔죠. 정답 뭡니까? 엠팩2 아니겠습니까? 그쵸? DVD, HDTV 나오면 그냥 엠팩2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화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요. 엠팩3는 참고로 개발하다가 망했어요. 없는 표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자, 다음 82번. 엠팩은 큰 용량의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음에 엠팩에 대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 엠팩1은 기존의 비디오 테이프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다. 그죠? 맞죠, 그죠? 다음 엠팩2는 높은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고 있고 DVD나 HDTV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쵸? 다음 3번 엠팩7은 비디오를 포함한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반하는 검색 서비스이다. 영상만 보더라도 이게 검색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무튼 엠팩7은 제가 검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다음 엠팩21은 실시간 영상 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 방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엠팩4에 대한 설명이에요. 엠팩21은 뭐였어요? 유통관리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